네, 반갑습니다. 네, 18단 유장훈입니다. 오늘 저희 교리 실점담은 정전 상시훈련법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 제1조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상시훈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고 닦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 훈련보다 훨씬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으로 저희 공부인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 숙달, 훈련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제가 겪은 예시를 몇 가지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퇴근한 어느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밥상이 차려진 반찬이 좀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너무나도 건강한 반찬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라는 말이 불쑥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상현 씨 아직 안 오셨죠? 물론 상현 씨는 음식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건강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리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좀 빨간색의 좀 이렇게 인스턴트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 상현 씨는 굉장히 초록색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이 밥상이 초록 물결로 이렇게 펼쳐 있는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지는 반찬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라는 말을 하니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서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도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감정만 내세운 말을 한 것이지요. 그 순간 문득 정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말은 이게 뭐야 라는 말보다는 오늘도 고생했네,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상황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물 한 잔을 가져와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내가 좀 힘들었네. 그런데 당신도 많이 피곤했겠다. 미안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말다툼 없이 저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순화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말 한마디가 싸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평화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의 그 짧은 순간에도 올라오면서 몇 초간 잠시 눈을 감고 청정주를 외우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과 있었던 좀 에피소드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추억도 좀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들 인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함께 하자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꼭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요란해집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 이제 놀이를 준비하고 하고 있었는데 한
한 5분도 안 되죠. 한 3분 정도 있다가 꼭 그 하기로 했던 놀이를 뒤로 하고 반복적으로 막 위험한 행동도 하고 딴짓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여러 번 하기에 저희가 이제 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장난처럼 웃으며 계속을 했고 순간 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또 욱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화난 얼굴로 제가 돌변을 하고 또 애들에게 또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서 굳는 것을 보고 저는 그저 이게 내가 너무했구나, 또 돌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도 다 알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자주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토록 좁고 급하게 다치는 걸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자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교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순간순간 훈육이라는 응용을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응용이 감정으로 선택된 취사라면은 결국 아이의 마음도 그리고 제 마음도 다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3초 멈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마다 잠시 3초간 숨을 멈추고 일단 온전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말, 이 행동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옳은가?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친절한 말투로 하고 있는가? 쉽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훈련을 지금 반복하며 제 감정의 굴곡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는 이 훈련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그리고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친절한 말투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생활 속에 상시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제 마음을 다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온전한 생각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굉장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일반적인 말씀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미물은 아무데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 생활을 하면 꼭 해독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모든 것에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처처불상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지는 12년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어느 분야에서 12년이면 굉장한 기간입니다. 단지 원불교에서 12년이면 아직 신입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속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교도님들이 저희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고 선생님들이십니다. 당시 덕천 씨가 우리 아이들 입시를 위하여 대치교당에 다녔고 미안합니다.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 옆으로 이사 간 후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이사를 하였는데
제 직장이 종로 5가에 있어 출근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오전 5시 50분 정도 출발하여 회사에 도착 시까지 원불교 방송을 들으며 출근했습니다. 6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법어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즈음에 저희 집에 서강독 교무님과 덕천 씨의 의사로 이론상이 모셔져 있었지만 저는 아직 입교 전이었습니다. 입교 전에 라디오를 통해 법문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원불교 법문이 일반인이 접하기에 굉장히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일상사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의미와 교훈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습득하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교당 입교 후 김기홍 교무님이 부임하신 후 저에게 젊은이 교화를 맡기셨는데 원불교에 오래 계신 분보다는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외부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그렇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대치교당에는 남자 교도 기준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미사님 혼자였습니다. 교당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였고 나중에 압구정교당이나 다른 타 교당을 보니 대치교당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교당이라는 카톡방을 만들고 대치교당의 60대 초반 이하, 사실 젊지가 않습니다. 젊은 분 약 10명 정도가 오프라인을 만들어 모임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존 멤버들 외에 새로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온라인 카톡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별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봤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낀 것은 노후화돼가고 있는 원불교 교당을 벗어나려면 교당 통합을 통한 기존 잠자고 있는 젊은이,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역삼교당의 젊은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교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저는 점진적인 교당 건설을 주장하여 2층을 세를 주고 추후 상태를 보아가며 어린이방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였고 교무님, 회장님, 건축위원장이신 승사님은 2층을 활용하여 초기부터 교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화가 성공된 데는 2층의 어린이 방이 그 어린이를 오게 하였고 그 어린이를 따라서 어린이의 어머니 또 그 가족을 오시게 하여 교화에 초석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한때 대치교당의 젊은 교당 시절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정경조님의 활약이 교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조님은 이 역할로 우리 교당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데다가 두 사람의 인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다 제가 끝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승사님은 교당을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셔놓고도 건축 방향이 건축 방향이 달랐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승사님이 우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승사님이 본인 일은 뒤로 미루고 공적인 일에 헌신해 놓고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으니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어지간한 수리는 본인이 직접 도구를 사다가 수리하였으며 2층 어린이 방은 매주 토요일에 딸과 사이를 비롯 가족들과 함께 깨끗이 청소를 하였습니다. 교당을 짓고 나서는 거의 매일 교당에 가셔서 살다시피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신이 지쳐 쓰러지셨다고 봅니다. 지금 회복이 좀 되었지만은 지금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사님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심적인 고통은 가장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우군이 되어지진 못할 망정 반대편에 서 있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에게 승사님, 담타원님 두 분 다 저에게 한 번도 서운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승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저는 승사님이 보실 수
보실 수 없을지라도 담타원님이 전달이라도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승사님, 교당에 나오시면 전번 말씀드린 대로 대중들 앞에서 저희 신앙수행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승사님과 사적으로는 가까웠으나 공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제 입장을 여러 대중들 앞에서 말씀드리며 승사님의 공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대중 앞에서 고하고 제가 옳지 못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승사님, 얼른 일어나서 제 수행담을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5단 김민정입니다. 법위가 높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떨립니다. 부끄럽고. 산청군 수해 이재민 밥차 봉사를 다녀와서 제가 몇 자 적은 걸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 서울교구 본공회에서 경남 산청 수해 지역 봉사를 가는데 우리 단장님이신 경타원과 중구 교당 주타원님을 제 차에 태우고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본공회 회원도 아니고 서울역 밥차 봉사를 한번 다녀온 경험 외에 봉사를 따로 나가서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있으나 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사는 형편이라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출발하기 이틀 전에 동생 성심이와 소해 현장 뉴스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는 중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저기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언니의 건강을 염려했고 저는 시간만 되면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경타원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산청 포구 이재민 밥차 봉사 가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하셨고 저는 예약 손님 일정을 조율하고 같이 가겠다 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법신불사님께서 저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우리 밥차와 세탁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 책임 교무님이신 권사님과 다른 교도들이 미리 와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방학이라 산천중학교 급식소를 빌려 쓰기로 했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의 연속이었는데 뜨겁지만 조리실 시설도 좋았고 식당엔 에어컨도 있고 한시름 내려놓았습니다. 미리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저는 하루 2벌, 3벌씩 옷을 챙겼습니다. 밖에서 밥을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옷을 큰 가방에 준비를 했고 모든 불편사항이 없게끔 차에 가득 실었는데 급식소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또한 사은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아닌가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타원은 딸랑 배낭 한 개 메고 왔습니다. 너무나 그 속에 필요한 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웃었습니다. 바로 봉사를 많이 다녀본 사람과 초보자는 가지고 가는 짐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도시락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한국수자원공사 봉사자들과 인수인계를 끝내고 저녁 식사부터 우리 원불교 담당이었습니다. 군인들과 소방대원, 현장 봉사자들 도시락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고 이재민들이 직접 오셔서 급식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3명이 어떻게 일을 해낼까 저는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경남 교구 각 교당 봉사자들이 당번을 정해서 10명 이상씩 와주었습니다. 매일 400에서 500개씩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뜨거운 날씨에 시장 봐서 나르시는 보사님, 맛있는 밥을 책임지신 관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신 몇 분의 교도님들이 힘들게 책임을 맡아 일을 해내고 계셨고 매일 지역별로 당번을 정해서 지원 나오신 각 지역 교당 교도님들이 모두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모두 이해심이 깊으시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랐고 전부 다 합력해서 일을 해내는 모습들이 저 역시 원불교 교도인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시락을 가지러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원불교에서 보내주시는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 책임 교무님이신 권사님께서는 좀 더 맛있게, 좀 더 좋은 걸로, 좀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보람이고 행복이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산청 교당 교무님께서 말씀하시길 교당 전체 교도 모두가 피해자라 했습니다. 산청교당 교도회장인 저희 친구 해타원 이진아님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 찾아갔습니다. 물도 끊어지고 불도 끊어진 상태고 도로도 끊겨 겨우 연결된 상태였고 엄청난 피해였으며 자동차는 파묻혀 찾아볼 수도 없고 천만다행으로 사관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불행 중 다행이다는 위로를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작은 몸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보며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며 무서운지 느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고 개간으로 지형을 변화시키고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이 재난으로 닥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연이나 모든 사물들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심성을 연마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인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법신불사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경타원님을 비롯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 교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법신불사님 감사합니다.